뇌를 찍을 수 있는 장비들이 개발이 되면서 뇌 영상 연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명상과 뇌 기능 변화, 명상이 뇌의 기능을 바꾼다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명상과 뇌에 관한 책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일일이 다 설명드리긴 어렵고 사실은 이런 설명들이 다른 분들이 강연하신 데에도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어서 명상을 꾸준히 하는 것이 뇌의 기능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하는 것이 하나의 과학적인 사실로 자리를 잡았다 하는 정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명상은 심피질의 하향 통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심피질은 기본적으로 진화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생기는 심피질입니다. 특히 이 전전두피질은 인간의 고등 인지 기능하고 굉장히 관련성이 높은데, 이 전전두피질이 그 피질 밑에 있는 그런 소위 우리의 감정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변형계의 많은 구조물들을 이 연결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컨트롤하는데 이 연결망이 굉장히 강화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걸 좀 그냥 일상적인 용어로 하자면은, 명상을 하면은 생각 때문에 생기는 나쁜 감정들을 줄일 수 있다, 또는 명상은 제대로 생각을 함으로써 긍정적인 감정을 키울 수 있다 하는 뇌과학적인 실증 뒷받침하는 연구다. 이 정도 말씀드리는 것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뇌의 구조적 변화인데요. 뇌의 구조적 변화는 뭐 뇌의 구조가 여기 있던 게 저쪽으로 바뀌고 이런 변화가 아니라, 뇌의 구조물들이 훨씬 건강하고 노화가 덜 되는 그런 현상들을 이제 쭉 밝혀내는 거죠. 수련 시간이 길수록 이런 뇌도나 회백질 밀도가 높다. 또 장기 명상하는 사람들은 뇌도나 감각피질, 전전두피질이 같은 나이에 비해서 훨씬 두텁더라. 이런 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 우리는 뇌고 뭐고 전부 퇴화되고 손상되고 약화돼서 죽지 않겠습니까? 노화와 죽음은 막을 수 없는 건데 이거를 굉장히 지연시킬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은 바로 치매를 어떻게 우리가 좀 지연시킬 수 있을까에 관한 그런 쪽으로 응용이 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응용이 많이 되고 있고요. 뇌의 퇴화를 억제한다 하는 건데, 이런 뇌과학 연구가 갖는 의의는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뇌과학 연구는 그동안 이제 일반인들에게는, 종교 쪽을 제외한 일반인들에게 명상이라는 게 좀 신비하고 뭔가 추상적이고 알아듣기 어려운 얘기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뇌라고 하는 물리적인 실체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상을 일반 대중들에게 훨씬 구체적이고 본인과 관련 있는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고, 이제 학문적으로 의미는 명상은 정신활동이거든요. 근데 뇌라는 것은 물질이거든요. 근데 뇌과학 연구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이, 또 일반인들도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뇌의 상태가 우리의 심리적인 상태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세요. 뇌가 어떤 그래서 뇌를 어떻게 했더니 기분이 나빠지더라, 뇌를 어떻게 했더니 안 먹더라, 뇌를 어떻게 했더니 자살하고 싶어 하더라, 이런 식으로 심리적인 현상의 토대를 자꾸 뇌라는 물질로 환원시켜서 설명하는 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명상이 뇌의 구조와 기능을 바꾼다는 것은 거꾸로란 얘기죠. 정신활동이 물리적인 실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거든요. 조금 더 비유를 하면 이런 겁니다. 같은 컴퓨터가 두 대가 있습니다. 두 컴퓨터의 어떤 프로그램을 자주 쓰느냐 하는 게 달라요. 이쪽은 뭐 예를 들면 한글 프로그램을 많이 썼고 이쪽은 그래픽 프로그램을 많이 썼어요. 그러면은 이 컴퓨터가 바뀌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명상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느냐거든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쓰느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쓰는 프로그램이 뭐 하나만 보면은 바로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동 연쇄 반응을 해가지고 생각을 낳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불편해지니까 또 그 생각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를 스탑시키고 그냥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놔둬라, 내버려둬라, 이런 식으로 새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구조물이 바뀐다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거꾸로 생각하면은 심신의학이라는 파라다임이 타당하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죠. 또 심신이원론이 훨씬 더 인간을 설명하는 체계로서 이론론이 심신이원론보다 더 설명력이 높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런 것과 관계없이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뇌를 직접 개입함으로써 정신활동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선정에 들어가는데
2시간씩 앉아있을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선정이라는 상태의 뇌의 기반을 변화시키는 약물이나 뇌를 자극함으로써 선정이라는 심리적 상태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뇌과학 연구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요약을 먹으면은 수학 덧셈 뺄셈을 마스터해, 조약을 먹으면 곱셈을 마스터해,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명상을 왜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답은 뻔하죠. 명상은 어떤 상태의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상하는 과정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명상을 너무 큰 것을 목표로 하지 않으시기를 저는 제 학생들이나 제가 명상 안내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심리 사회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아주 그 재미있고 중요한 연구여서 설명을 소개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연구의 제목이 Wandering Mind is an Unhappy Mind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황하는 마음은 불행한 마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아마 우리 그 불교 계통이나 이런 데서 하는 설명하고 그냥 딱 맞는 설명일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과학적인 방식으로 입증해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거죠. 원더링 마인드라는 거는 이 과학의 입장에서는 어떤 뜻이냐면은, 내가 지금 어떤 과제를 하고 있을 때 그 과제에 주의를 온전히 기울여서 그 과제와 관련된 인지 활동을 하는 것, 즉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은 마음의 방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데 자꾸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제와 관련이 없는. 그러면 그걸 마음의 방황이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폰 앱을 이용해 가지고 그 5,000명 정도의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 핸드폰에다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랜덤한 시간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걸 딱 받으면은 질문이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주 안 좋다, 아주 행복하다. 1점부터 100점 사이. 그 다음에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요 연락 받았을 때 나 지금 강연하고 있었다. 나는 컴퓨터 하고 있었다. 나는 뭐 잘라고 그랬다. 나는 밥 먹었다. 나는 운전했다.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당신이 고1을 하면서 고1이 아닌 다른 생각을 지금 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답은 보기 4개 중에 하나를 고르게 합니다. 아니야, 나 이 일에 관련된 거 하고 있었어. 아, 난 이 일 말고 딴 그 즐거운 생각을 하고 있었어. 아, 나 이 일 말고 좀 불편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 난 이 일 말고 즐겁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고 그냥 중립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어. 이 중에 답을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중에서 미국 사람 데이터 2,500개 정도만 모아가지고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방황은 측정 시점에 47%에서 발생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뭐 하고 있냐 물은 다음에 너 마음이 방황했냐 이렇게 물었을 때 한 반 정도는 방황했다 이렇게 답한다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은 우리가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일과 관계없이 딴 쪽으로 다른 생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활동을 어떤 걸 하느냐 하는 것과 어떤 활동을 하느냐 하는 것이 방황하는 비율에 차이가 있느냐, 또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그 마음이 방황하는 생각의 내용에 차이가 있느냐, 이런 거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회귀 분석 결과, 여기 재밌는데 그림으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요 크기가 빈도입니다. 빈도. 그리고 가로축은 이게 얼마나 행복하냐 이 정도예요. 요게 한 50% 조금 넘는 거는, 넘는 빈도가 뭐냐면은 나는 방황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하고 있는 일과 관련된 생각을 했다 하는 건데, 요때나 즐거운 딴 생각을 할 때나 행복도가 비슷해요. 그런데 중립적인 딴 생각이나 즐겁지 않은 딴 생각을 하는 것은 훨씬 더 행복도가 떨어집니다. 이거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거죠. 즐거운 생각을 해도 일에 열중하는 것보다 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을 생각하는 것이 나쁜 생각이나 중립적인 생각보다는 훨씬 행복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즐거운 생각을 일부러든 자동적으로든 하는 것하고 거의 뭐 행복의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운전하다가 이 트래픽 잼에 걸렸어요. 운전하다가 그 교통체증에 걸려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짜증을 냅니다. 그러면 불편해지죠. 그런데 이때 여기 있지 않고 내가 저기 제주도 같은 데 가서 좀 쉬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고 가만히 있자, 이게 차가 막혀 있는데 왜 막혔을까, 내가 이렇게 늦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떻게 하면 잘 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하고 있는 일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하고 행복도에 별 차이가
없더라는 그런 얘기죠.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나머지 잡생각하는 것들의 평균을 따져보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열중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에 관련된 생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에 좋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인간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다. 요걸 이제 요즘 인문학에서는 인간의 뇌가 스토리텔링을 한다, 스토리텔러다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을 해요. 뇌가 가만히 있어도 계속 뭘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생각을 그렇듯한 줄거리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기본이다. 그다음에 무엇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가, 즉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는데를 생각하는 거. 즉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관한 일 또는 과거를 생각하는 일도 포함시켜도 괜찮아요. 과거도 이미 없어진 일입니다. 지금 존재하지 않는 일이에요. 이런 것이 분명히 인간이라는 종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인지적인 성취지만 이게 결국은 불행과 관련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자, 이 정도 얘기를 하면은 이제 명상을 좀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온전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있는 그대로 못 알아차려가지고 자꾸 기존 개념으로 자꾸 그걸 해석하고 특히 나쁜 쪽으로 해석해가지고 생각이 방황하도록 만드는 것을 스탑시키는 것이 얼마나 행복에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아주 과학적인 연구로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 또 좀 생각해 볼 거는 명상이라는 수련법이 생각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을 기존의 심리치료라는 명상이나 심리치료나 다 불행한 마음을 줄이자는 그래서 마음의 병을 고치자는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명상이 생각이라는 것을 다루는 방식과 심리치료에서 특히 인지치료가 생각을 다루는 방식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명상은 생각을 어떻게 다루죠? 생각을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 다룰 뿐입니다. 잠정적인 현상으로 다루고 생각을 실체로 여기지 말도록 교육을 시키고 통찰하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나타났군. 예를 들면 나는 참 한심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나타났어요. 그럼 명상에서는 네가 한심한 사람이 아니고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이 나타나는 것뿐이야. 그냥 내버려 둬.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나 인지치료에서는 이 생각 자체가 불편한 감정이나 부정적인 행동의 큰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생각 자체를 분석해서 제대로 된 생각으로 바꿔주도록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난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런 생각은 우리를 굉장히 외롭게 만들겠죠. 그죠? 그런데 인지치료에서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사실인가를 따져보게 만들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제대로 된 그런 생각으로 바꿔줌으로써 부정적인 감정적 결과나 행동적인 결과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이 얘기에서 어느 정도 그 감을 잡으셨겠지만 리얼리티를 제대로 보게 만든다 하는 면에서는 인지치료와 이 명상이 동일합니다. 리얼리티로 보게 만든다는 점에서는. 그렇지만 인지치료는 과정에서 생각을 자꾸 바꾸도록 만들죠. 제대로 된 생각으로, 잘못된 생각이니까 제대로 된 생각으로 바꾸게 만들고, 마음챙김 명상 같은 데에서는 생각을 아예 바꿀 대상으로 보질 않습니다. 그냥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거기에 연연하지 않도록, 즉 생각과 나를 동일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이걸 이제 생각과 나의 동일시라고 부르는데 동일시하지 않도록, 탈동일시하도록, 또 생각과 나를 거리를 두도록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다루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이 두 가지 치료법은 통합돼서 소위 그 MBCT라는 마음챙김 기반의 인지치료라는 치료법으로 통합돼서 아주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MBCT는 개발할 때는 우울증 재발용으로 만들었지만 그동안 연구 결과는 우울증 재발뿐 아니라 다른 꽤 많은 이 정신적인 문제들에도 심리 장애에도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